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가오서원의 윤광운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반성 오시는 길이 처음이신가요? 네. 아, 그러시군요. 어떠셨어요? 지금 여름이라서 봄에 오시는 분들은 오시다 보면 아카시아 꽃 그리고 꽃이 많아서 지금은 저희 서원도 꽃이 거의 다 졌습니다. 보면은 절주꽃도 하고 연산홍이 참 아름다운데 뭐 저희 서원이라서 자랑하는 건 아니지만 참 아름답습니다. 그래도 7월에도 아마 나중에 한번 쭉 나가보시면 고개를 이렇게 올리시면은 푸르름을 많이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 대학병원에서 굉장히 완벽한 업무를 하고 계신다고 들었습니다. 2년 동안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힘드셨겠습니까? 정말 제가 존경스럽습니다. 병원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하루하루가 참 힘드실 거라고 제가 방송에서도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병원에 가시면 모든 업무가 완벽하겠지만 오늘 여기에서는 제가 넌센스 문제를 한 개 내볼까요? 여러분들 병원에서는 완벽하시잖아요. 업무가 하나하나. 그런데 대충 사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땅 이름 아세요? 근데 너무 쉽게 내서 제가 조금 뜸을 들이고 하시면 좋겠는데, 네, 맞습니다. 얼렁뚱 땅입니다. 제가 왜 이야기를 꺼냈냐면, 여러분 아마 병원에서는 완벽한 생활을 하시는데, 여기는 얼렁뚱 땅은 아닙니다. 하지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거는 오늘만큼이라도 조금 풀고, 마음을 풀고, 좀 여유롭게 즐기다가 가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어쨌든 더운 여름 와주셔서 감사드리고, 오늘 행사는 처음에는 이게 오시자마자 우리 가오서원 한 바퀴 쭉 도는 게 있는데 지금 너무 더워가지고 일단 실내에서 가오서원 소개를 해드리고 그 다음에 한 10분쯤 쉬셨다가 아까 들어오시는데 보셨죠? 여러분 마음을 힐링할 수 있는 차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가시면서 아까 보니까 파라솔 다 가지고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미리 아시고 파라솔 선글라스 다 착용하시고 한 바퀴 저 끝까지 오늘 실내에서는 그냥 이론으로 들으시고 나가시면서 한 바퀴 둘러보시는 시간을 갖도록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가오서원 원장이십니다. 정기민님 모셔가지고 가오서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먼저 여러분들 우리 가오서원에 오신 거 정말 환영합니다. 우리 가오서원은 진주에서도 제일 동쪽으로 먼 곳에 있는 여기가 이반성면입니다. 이반성면 용암리입니다. 원래 가오서원이 여기 있었던 건 아니고 이름이 아름다울 가짜에 호수 호자예요. 그래서 가오서원인데 그 가오서원이 지금부터 30년 전만 하더라도 진양호 알지요? 진양호 안에 지금 기곡동입니다. 거기에 있었어요. 거기에 있었고 설립은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어요. 거기에 1972년에 설립을 했습니다. 설립을 해가지고 1997년까지 거기에 있다가 1995년부터 댐이 수위가 6m가 높아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수몰하기 직전에 여기로 이사를 왔습니다. 그런데 가오서원이 원래 있던 기곡동은 이 가오서원에서 모시는 충이공 농보 정문부 선생님이 있습니다. 그분들 여러분들 잘 안 알려져 있어요. 그러나 오늘 오셨으니까 그분에 대해서 좀 확실히 아시고 가시게 될 겁니다, 아마. 지한테는 14대 할아버지입니다. 충이공 농보 정문부 할아버지께서 이분이 임진왜란 때
임진왜란 때 여러분들 혹시 한 15년쯤 전에 북한대첩비라는 이야기를 들어봤습니까? 북한대첩. 임진왜란 때 보면 크게 여러 대첩이 있어요. 우리가 제일 잘 아는 한산대첩이 있고, 그 다음에 진주대첩이 있고, 그 다음에 행주대첩이 있어요. 그런데 이 세 대첩은 전부 남쪽에 있던 대첩이고, 북한대첩은 함경도에서 크게 일본군을 무찔른 그런 승리의 대전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북한대첩이라고 해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그 임진란의 그 3대첩, 그 3대첩을 뭐라고 합니까? 3대첩이 뭔지 한산대첩하고 또 어딥니까? 행주대첩을 이야기하죠. 예, 그리고 또 진주대첩을 이야기해요. 우리 남쪽에서는 그렇게 하는데 저 북쪽 이북에서는 한산대첩보다도 오히려 북한대첩을 앞세웁니다. 그래서 그 북한에서는 그래요. 북쪽에 육전에서는 북한대첩이 있고 남쪽에 해전에서는 한산대첩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한산대첩은 우리가 보면 이순신 장군에 대해서는 엄청난 많은 그런 뭐 여러 가지 자료들도 많고 그리고 국가적으로도 엄청나게 hen창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북한대첩은 그 북한대첩 자체가 지금 현재는 이북 땅 함경도에서 있던 전투고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유적이 남쪽에는 우리 가오섬밖에 없어요. 그런데 거기에는 북한에는 여러 사당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해방 전에 그러니까 6.25 사변이 일어나기 전에는 여기에서는 많이 가봤어요. 그러나 남북이 이렇게 분당이 되고 난 이후에는 아무도 가본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어떻게 됐는지도 잘 모르겠는데 이 가오섭을 설립하게 된 동기가 1970년대 그 당시에 그 이순신 장군이나 그 다음에 임진왜란에서 엄청난 그런 공이 있던 분들 이런 분들 많이 hen창을 했어요. hen창을 하고 그런 상황에서 북한대첩의 충의공 농포 정문부 의병장은 남쪽에는 아무런 유적이 없다 이래서 70년대 초반에 저희 집안하고 진주 한교의 유림들하고 이렇게 어떤 발의를 해가지고 1973년에 진양호 안에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 만들어진 이유가 이 충의공 농보 정문부 그 의병장은 원래 서울 사람입니다. 서울에서 태어나고 서울에서 자기 윗대도 서울까지 쭉 있었는데 이분이 그 임진왜란 일어나기 한 5, 6년 전에 과거급제를 해가지고 아주 젊은 나이로 간직을 지금으로 말하면 서울시청에 근무를 해요. 서울시청에 근무를 하다가 1591년도에 자기가 자진해가지고 함경도의 북평사로 자본을 해가요. 그래서 그 함경도의 북평사를 자본을 해가지고 가고 난 1년 만에 임진왜란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때 나이가 28살밖에 안 돼요. 28살밖에 안 되는데, 그래가지고, 우리 그 임진왜란이 1592년 4월 13일 날 부산으로 이렇게 침략을 해가 왔어요. 그런데 부산은 단 하루 만에 점령이 되고 서울까지 올라가는데 20일밖에 안 걸렸어요. 그리고 평양이나 저 함경도까지 다 점령을 당한 것이 3개월이 채 안 걸렸어요. 3개월. 그러니까 4월, 5월, 6월 말 정도 돼서 전 국토가 평양 이북에 그러니까 선조가 평양으로 갔지요. 임진왜란 서울이 점령이 되니까 평양으로
파천을 하고 그 다음에 또 평양으로 가니까 신의주로 올라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임금이 올라간 평양 이 부분하고 이 부분만 거의 그 침략을 안 당하고 그 다음에 진주성이 이제 막으니까 전라도 쪽만 침범을 안 당하고 나머지 전국토는 침범을 다 당했어요. 불과 3개월 만에. 예, 그런 와중에서 물론 그리 된 것은 전라도들을 이렇게 막은 것은 이순신 장군이 통영 아파트 여기에서 일본 수군을 물리쳤고 그래서 그리고 진주성 전투가 있었기 때문에 전라도가 이렇게 살아남았어요. 그러자가 일본에서 온 새 장수는 부산에서 서울 쪽으로 이리 올라가서 평양으로 가고 함경도로 가고 또 중간으로 올라오고 해가지고 그렇게 된 상황입니다. 그때 이제 그 충의공 농고 정문부 선생이 그 아주 젊은 나이에 의병을 일으켜서 거기에 함경도에 침투한 적들을 전부 다 물리쳤어요. 그래 큰 공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임진왜란이 끝나고 한참 이후에 그러니까 한 30년쯤 후에 28살에 임진왜란이 일어났고 55살쯤 되어서 임진왜란하고 다 끝나고 난 뒤에 또 창원부사로 있었어요. 창원부사를 오셔서 이렇게 보니까 진주가 아주 좋고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다가 50대 후반에 모함을 받아요. 모함을 받아가지고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주 큰 공을 세웠는데도 그 보상은 받지 못하고 오히려 죽음으로써 돌아가시게 되었으니까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러니까 그 충의공 그 농포 정문부 의병장께서 아들 둘이를 불러놓고 자 너희들은 진주에 가서 은거에서 살아라.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까지는 서울에 살았지만은 그 아들 둘이는 진주에 내려와서 살아요. 그리고 큰아들, 우리가 큰아들 자손들인데 큰아들 자손들은 기곡동 쪽에 살았고 그 다음에 작은 아들 자손들은 여기 이 동네 살았어요. 그래가 98년도 이걸 옮길 때 어디 특별히 갈 데도 없고 해서 여기에 이렇게 옮겼습니다. 그래서 이름이 가오선이고 우리 가오선에 모시는 분은 충의공 농포 정문부 선생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그 서원에 대해서 잘 아마 모르는 분들이 많으리라 생각을 하는데 이 서원은 여러분들 선조들, 여러분들 할아버지 이상 지금부터 150년 이전에는 공부를 한 분들은 전부 다 서원이나 서당이나 항교에서 공부를 다 했어요. 지금 학교하고 똑같아요. 그러나 지금 학교는 공부만 주로 하는데 이 서원, 항교, 뭐 성균관 이런 데는 그 당시의 교육기관은 교육도 하고 그 다음에 그 성현을 추모하는 제사도 모시고 그래요. 우리 가오서원에도 충의공 그 의병장님을 1년에 3번씩 제사를 모셔요. 그 제사를 모실 때는 자손들이 2번은 자손들이 오고 1번은 그 유림들이 와가지고 모셔요. 그래서 그런 추모를 하는 어떤 그 제사를 모시는 기능이 있었고, 그 다음에 공부를 하는 그런 기능이 있었고, 또 그리고 그 서원에서는 보통 보면 마을에 주로 있었고 하기 때문에 이 지역민들이 여기에서 와가지고 여러 가지 어떤 향학이라든지 이런 것도 하고 여러 가지를 많이 하는 정말 그 전통적인 그런 복합 교육 공간이었어요. 그러나 이 서원이 어저께 아베가 죽었죠. 아베가.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베가 사실은 보면 정말 그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볼 때는 정말 그렇게 지독한 사람이 없고 정말 그 우리한테 피해를 많이 준 그 아베이고 아베의 가게 위에 올라가면 그래요.
그래서 왜 죽었을까 뭐 여러 가지 뭐 뒤에는 조선인이 있지 않았냐는 그런 이야기도 나오는데 정말 그런 어떤 우리가 이리 몇천 년 내려오면서 일본에 굉장한 피해를 많이 당했어요. 조금 전에 이야기한 임진왜란이 그 일본에 우리가 8년 동안 7년 전쟁이라는 거예요. 7년 동안 정말 우리 그 민족이 일본에 의해 가지고 굉장한 어떤 어려움을 당했고 그리고 가까이 우리가 1910년도에 우리나라가 일본의 식민지가 되었어요. 식민지가 되고 36년 동안 그 일제시대 때를 그 합병이 돼가지고 그렇게 사람답게 살지도 못했어요. 그러나 지금은 우리나라가 정말 그 일본보다도 능가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기술적인 그런 부분에서 옛날에 우리 어릴 때는 일본 전자제품이라고 하면 정말 그 대단했는데 지금은 우리 삼성보다 못합니다. 훨씬 못합니다. 그러나 그 일본이 우리한테 비친 그런 영향이나 이런 부분은 정말 우리가 두고 생각을 해도 정말 그 한이 맺히는 그런 상황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일제시대를 거치면서 서원이나 항교나 그 다음에 또 성균관이나 이런 교육이 이런 어떤 교육기관이 자 너희들은 교육을 지금 같은 교육을 받지 말고 그 일본식의 교육을 받아야 되는 식으로 해서 지금 체제가 되었어요. 초등학교 생기고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런 이후에 이 항교 서원이 아주 태폐가 되었어요. 나라에서는 공부를 하는 기능은 할 수 없도록 했고 단지 제사만 지내도록 그렇게 36년을 지냈고 그리고 그 이후에도 그 전쟁을 거치고 이리 되는 과정에서 또 우리가 교육이 지금 현재 체제를 되다 보니까 사실은 지금 현재 보면 공부를 잘해야 성공을 하는 것 같아요. 지금 현재는 초등학교에서 공부를 잘해야 중학교 시험을 제가 좋은 데를 가고 그 다음에 또 고등학교에 좋은 데 가고 좋은 대학을 가서 좋은 곳에 취업을 하는 것 같아요. 그것 때문에 그런지 지금 현재 우리 그 실제로 교육 자체에서 지금 현재 교육기관에서 교육이 여러 가지 못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특히 인성교육이라든지 그 다음에 예절 교육이나 이런 부분들을 요 최근에 와가지고 불과 한 20년쯤 전부터 그 나라에서도 항교나 서원이 그런 교육에 좀 앞장서라. 그런 교육을 좀 하라. 이렇게 돼가지고 조금 활성화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그 서원이 대한민국에 몇 개쯤 있겠습니까? 대충 한 몇 개쯤 있겠어요? 한번 말씀해요. 100개? 항교는 몇 개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요. 정확하게 항교가 남한에 234개가 있어요. 234개가 있고 서원은 1000개가 있어요. 1000개. 그렇게 많은 서원이 있지만 사실 우리 국민의 관심에 쭉 몇십 년 동안 멀어져 있었어요. 그리고 지난 그 박근혜 정부 때부터 서원이나 항교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가지고 항교와 서원에는 주로 문화재가 있어요. 문화재가 많아요. 그래서 그 항교 서원 문화재 활용 사업이라 하는 그런 어떤 것을 문화재청에서 공모 사업으로 시작을 했어요. 박정희 정부 때, 박근혜 정부 때. 그래가지고 그 이후에 지금 현재 항교 서원이 많이 활성화되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지금부터 4년 전에 세계 문화유산에 서원 9개가 1000개 중에서 9개가 세계 문화유산에 등재가 되었어요. 그 정도로 그 등재가 된 서원은 주로 우리 역사적으로 보면 그 교과서에 많이 나오시는 분들, 뭐 신라의 설총, 그 다음에 최치원,
그다음에 저 고려의 정몽주, 그다음에 조선 안향, 그다음에 조선 시대의 일두 정려창, 해계 이항 이런 분들 있죠. 주로 그런 분들 교과서에 많이 나오는 그런 분들의 뭘 모셔놓은 서원이 9개가 세계문화유산에 등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하게 지금 관심도 많고 또 특히 그런 곳에는 많은 그런 어떤 외관적으로도 많이 그리 고쳐주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어떤 사업이나 이런 것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서원을 여러분들이 일단 서원에 대해서 뭐 말이 좀 길어졌는데 특히 우리 가오서원은 그 서원 1000개 중에서도 한 10번째 안에 행사나 이런 걸 많이 하고 그다음에 아까 문화유청의 공모사업을 우리가 8년째 해 나가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오서원에서는 저기에 노란 거기에 리플렉션하게 나가 있는 그 노란 그걸 보면 올해 쭉 하고 있는 그런 행사의 어떤 그런 사항들이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단 뭐 이야기하는 건 우리 가오서원에 대해서 이 정도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북한 대첩비에 대한 거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조금 전에 이야기한 충의공 농보 선생에 대한 것은 지금 동영상으로 2개를 간단하게 한 10분 정도쯤 돼요. 틀어드릴게요. 나라가 어지러운 형국에는 충의가 가장 크니 삼남 각도와 경기 이북에는 곳곳마다 의기를 들고 일어나 충의의 도리를 다한다 하거든. 우리 북도 사람은 충의는 고사하고 난민이 곳곳마다 일어나 임금을 배반하고 수령과 장수를 살해하고 왕자를 포박해 적에게 바쳤으니 200년간 나라의 은혜를 받던 신민의 명분이라고는 땅을 비로 쓸어 보아도 없구나. 어찌 타도 사람을 대하리오. 지금이라도 우리 본돈의 유생 사람은 어서 의기를 들고 일어나 난민을 다 일러 의를 향하게 하고 외적을 격파하고 대의와 인륜을 바로 심도록 하자. 충의공 정문부는 1565년 조선 명종 20년 한양에서 출생하였습니다. 1588년 생원이 되고 문과에 급제하였고 한성부 참군이라는 무관으로 첫 관직을 맡았습니다. 1592년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의병을 일으켰다가 부상을 입었으며 이후 회복하여 다시 함경도 길주에서 의병을 일으켜 의병대장을 맡았습니다. 함경도 회령에서 국경인 등이 반란을 일으켜 적군에 투항하자 의병대장이 되어 반란군이 점령한 경성으로 진격하였고 회령을 차지하고 두 왕자를 왜군에게 넘겨준 국경인의 숙부 국세필과 정말수를 죽이고 반란을 평정하였습니다. 또한 길주에 주둔한 왜적과 대치하여 탈전을 벌였으며 왜적 600여 명의 목을 베고 수많은 군작물을 획득하였습니다. 이를 길주 장덕산 대첩이라 합니다. 정문부는 길주 외성을 포위하고 대치하였고 이들을 지원하기 위해 진군해온 왜적 2만을 상대로 매복전을 펼쳤습니다. 왜군은 패전하여 관북지방에서 완전히 철군하여 남하하게 됩니다. 이때의 승전을 북관대첩비에 기록하였습니다. 북관대첩비는 1905년 러일전쟁 때 함경지방에 진출한 일본군이 비석을 파내 일본으로 옮겨졌고 도쿄 야스쿠니 신사에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이후 비석에 이름이 새겨진 의병장들의 후손들이 끊임없이 반환운동을 하며 마침내 2005년에 반환되었습니다. 북관대첩비는 국립중앙박물관에 안치되어 일반인들에게 공개되다가 2006년 3월 1일에 비석이 원래 있던 곳에 복원하기 위해 북한으로 전달되고 국립고궁박물관, 독립기념관, 의정부 정문부 장군 묘역, 가호서원 4곳에 복제비를 세웠습니다. 가호서원은 임진왜란 때 의병장으로 크게 활약한 충의공 정문부를 모시기 위해 세운 서원입니다. 서원 경내에는 정문부 선생의 뜻을 기리는 사당 충의사를 비롯하여
정문부 선생의 사적을 기록해 놓은 사적비, 왜군을 격파한 북관대첩을 기념하기 위해 세운 북관대첩비, 충의공 농포 정문부 선생의 문집인 농포 진목판을 보관하고 있는 장판각, 그리고 농포 정문부 선생의 유품과 일대기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전시하고 있으며 선생의 의병 활동상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북관대첩의 모형과 영상물로 만들어 전시하고 있습니다. 가호서원은 1973년 진주시 귀곡동에 건립되었고 1997년 이곳 진주시 이반 성면으로 이전 증축하였습니다. 문관의 신분으로 의병을 일으켜 북관을 평정한 의병장이자 조선을 누란의 위기에서 건져낸 북한 대첩비의 주인공 충의공 농포 정문부 선생. 충의공 정문부 선생의 육전 승리와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해전 승리로 육전에는 북충의, 해전에는 남충무라 부르고 있다. 충의공 농포 정문부 선생의 호국 정신과 기상은 가호서원 충의사에 모셔져 있다. 진주시 이반성면 용암길 59-2번지 가호서원에 들어서면 외적 토벌을 외치던 선생의 경문이 들려오는 듯하다. 우리들은 얼마 안 될 망정 충성된 이를 모아 한쪽 지방에서나마 의열을 격려하노니 힘은 약하고 성은 외로워 비록 만전의 형세는 없을지라도 명분이 바르고 말이 옳으니 한번 승첩을 기약하리라. 서로 시기를 말고 부디 강기한 이 뜻을 살펴주시라. 충의사는 1592년 임진왜란 당시 의병장 충의공 농포 정문부 선생의 뜻을 기리기 위해 세운 사당이다. 농포 정문부 선생을 모신 사당은 북한의 창렬사, 현충사, 청암사 등이 있으며 의정부시 선생의 묘소 아래 충덕사가 있다. 1970년 가호서원을 세울 당시 박정희 대통령으로부터 충의사라는 편액을 받았다. 가호서원은 충의공 농포 정문부 선생을 모시는 서원이다. 당초 함경북도에 있는 4개의 사후에 향사하다가 1970년 충의공 농포 선생 후손들과 진주 향교 유림들이 뜻을 모아 사후를 건립했다. 농포 정문부 선생은 임진왜란이 끝난 후 사화에 연루되어 고문을 받다가 옥중에서 세상을 떠났는데 가솔들에게 다시는 벼슬하지 말고 진주의 터전을 잡고 살라고 유언했다. 북한 대첩비는 함경도 길주와 백탑교 등지에서 외장 가토 기요마사의 군대를 격파한 북한 대첩을 기념하기 위해 세운 승전비이다. 지난 2005년 6월 남과 북, 일본이 반환에 합의하고 일본이 약탈해간 북한 대첩비를 100년 만에 반환받았다. 이 비를 원상 복구시켜 원래 있던 함경북도 길주로 보냈으며 북한은 이 북한 대첩비를 국보 제193호로 지정했다. 문화재청, 경기도, 경상남도, 의정부시, 진주시는 북한 대첩비의 역사성을 인정해 모두 4점의 복제비를 제작하여 독립기념관과 경복궁 고궁박물관, 의정부 충덕사와 진주 가호서원에 세웠다. 농포 정문부 선생 사적 비문을 지은 노산 이은상은 농포 정공이야말로 국경 수호의 3대 영웅이라 정부는 후선 세거지인 이곳에 사당을 중건하고 공을 추모하며 공의 행적을 지어 비를 세운다라고 적었다. 장판각은
충의공 정문부 선생의 문집인 농포집을 보관하기 위해 1997년에 건축되었다. 부조 지전은 국가에 큰 공을 세운 사람에게 조선으로 하여금 영원히 제사를 모시도록 한 사당이다. 유물 전시관은 충의공 농포 정문부 선생의 유품과 일대기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전시하고 있다. 1997년에 건축된 전시관을 둘러보면 선생의 의병 활동상을 자세히 알 수 있다. 충의공 농포 정문부 선생의 얼이 살아 숨쉬는 것. 가호서원과 충의사는 국난 극복의 염원을 담은 성지로 영원히 우리 곁에 남아있을 것이다. 그 뒤에 볼 좀 켜주실랍니까? 그 충의공 농포 정문부 의병장하고 북간대접비가 대부분 많이 나오는데요. 그 북간대접비는 아까 설명을 했듯이 충의공 농포 정문부 선생이 그 돌아가신 해가 1624년에 돌아가셨어요. 그 임진왜란은 아까 1592년부터 97년까지, 98년까지 전쟁을 했어요. 그래 92년부터 98년까지 7년 전쟁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첫 해, 둘째 해 2년 동안 전쟁을 하고 3년을 휴전을 하고 그 다음에 97년도에 정유재란이라고 다시 그 재란이 나오고 그래가 2년 동안 실제로 전쟁은 4년을 했어요. 3년을 휴전을 하고 그래가지고 사실은 임진왜란이 일본한테 우리가 이긴 전쟁입니다. 일본이 침범을 해가지고 처음에 1년 동안은 우리나라를 그냥 파죽지세로 이렇게 올라왔는데 그래도 그 이순신 장군이 테러를 막았고 그러니까 보급로를 바다에서 막았고 그 다음에 진주성이 지켜지고 그 다음에 저 위에까지 올라갔던 그 한경도 지역이 탈환이 되고 그 다음에 선조가 의주까지 갔는데 평양성에서 평양까지 평양 이북에는 아까 전라도하고 평양 이북에는 우리나라 수정이 있었어요. 자기들 침범을 못했는데 그러다가 이제 그 우리 그 강군은 거의 다 전멸하다시피 했지만은 의병들이 일어났어요. 의병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영남 지방에는 각재우, 그 다음에 저 전라도 쪽에는 김덕령 장군, 그 다음에 행주 쪽 뭐 여러 이병들이 많이 일어나가지고 그때부터 전세가 바뀌었어요. 그러다가 또 명나라에서 지원군이 내려오고 이래가지고 휴전이 되고 이랬는데 우리나라가 일본한테 임진왜란한테 이긴 전쟁입니다. 그래서 그런 물론 피해는 많이 봤지만 이긴 전쟁이었고 그 이긴 전쟁 속에서는 저희 충의공 농포 할아버지의 북간대첩도 큰 어떤 공적이 있었다는 것을 다시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그분은 사실 50대 말에 쭉 일이 있다가 모함을 받아서 억울하게 돌아가셔요. 돌아가시면서 이제 진주 사람이 자손들은 되었는데 이 북간대첩비도 임진왜란이 끝나고 난 뒤에 110년 후에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억울하게 돌아가시니까 거기에 대한 공정이나 이런 것도 전부 다 묻혀 있었는데 40년 이후 돌아가시고 40년 이후부터 복권이 되어가지고 110년 후에 북간대첩비가 만들어지고 뭐 그렇게 쭉 이렇게 내려오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북간대첩비가 1709년에 만들어져 가지고 거기에 길주에 만들어져 있었는데 또 1994년도에 럭일 전쟁 때
일본군들이 또 우리나라 땅을 그렇게 땅에서 주둔을 했어요. 환경도에서 주둔을 하면서 그 북한 대첩비가 일본의 그 장군한테 발각이 돼가지고 그 내용이 자기들의 그 영웅 가똑 요마사의 패전 기록이 담겨가 있으니까 그 비를 갖다 일본으로 가져갔어요. 자기들 일본으로 가져가가지고 100년 동안 그 동경에 보면 야스쿠니 신자라고 있어요. 거기에다가 이렇게 세워놓고 큰 돌을 이렇게 눌러놓고 그 다음에 또 위에는 비둘기 집을 이렇게 키우고 그 정도로 핍박을 하고 억압을 했어요. 그 비도 그 야스쿠니 신자라는 데는 일본의 전쟁 영웅들을 모시는 데예요. 그 전쟁 영웅들을 모시는 그 속에 비를 갖다 놓고 비를 100년 동안 그렇게 핍박을 하고 억압을 했습니다. 그러나 일제시대를 지나면서 그 가져올 방법도 없고 이랬는데 노무현 대통령 때 가지고 왔어요. 2005년도에 우리나라에 가져왔고 그 2005년도에 가져와가지고 그 원본은 전부 다 정비를 해가지고 북한으로 올려보내서 그 북한에서 국보가 됐어. 국보 193호 국보가 되었고 똑같이 4개를 만들어서 여기도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여기 한번 보시고 그리고 그 북한 대첩비라는 것이 우리가 그 당시에도 그랬지만 앞으로도 아주 중요한 그런 큰 역할을 할 겁니다. 그 가지고 올 때 남북한의 합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일본의 어떤 것도 이해도 있었고 그 다음에 중국이나 이런 데하고의 어떤 관계도 많이 좋아졌고 했어요. 그리고 만약에 남북 통일이 된다면 또 저런 북한 대첩비가 큰 영향을 끼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하튼 오늘 이 가오선에 오셔가지고 오셔서 감사드리고 우리 가오서원에 모시는 충의공과 북한 대첩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가오서원 잠깐 소개해드렸는데 제가 순서가 좀 바뀌었습니다. 먼저 초대를 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오늘 대학병원에서 이렇게 여러분이 오셨는데 다 한 분 한 분 또 이렇게 서로서로 소개하고 싶지만 제가 두 분은 꼭 소개를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좋은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우선 간호 부장님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하겠습니다. 뭐 준비가 안 된 상태라. 저는 사실 이제 가오서원에 대해서 알지는 못했고요. 우리 업무기록 실장님이신 이제 박상은 선생님이 저한테 이 코로나로 너무 지치고 힘들어 있을 때 간부들하고 같이 좀 힐링을 해봤으면 좋겠다라고 소개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참 좋은 생각이다. 우리도 좀 그런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흔쾌히 수락을 했었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대학병원에서는 제일 수뇌부들이 왔습니다. 예. 거의 지금 이 팀들에 의해서 대학병원 간호부가 움직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수뇌부들만 님들만 모시고 온 그렇습니다. 그래서 와 보니까 또 저도 이제 저희 아저씨가 진주 정씨인데요. 예, 진주 정씨이고 또 여기가 이제 또 그렇다 하니 저도 더 뜻이 깊고 좋은 얘기를 저도 알지 못하는 책에서 배우지 못했던 그런 내용들을 여기 와서 들으니 더 감명이 깊습니다. 진주를 더 사랑하게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처음에 이제 같이 올 때는 또 힐링을 목표로 왔지만 참교육을 받고 가는 것 같아서 네. 너무 뿌듯하고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큰 박수 부탁하겠습니다. 네. 부장님, 준비 안 하셨는데 이 정도면, 정말 멋진 멘트가 나올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듣기로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정말 힘든 일 다 직장에서 하시는데 부장님 말씀처럼 또 공부가 들어가 있어서 힐링에는 조금 그렇지 않나 하지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또 모르셨던 부분이니까 우리 서원 조금은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 모실 분은 행정과장님 모시겠습니다. 네. 좋은 말씀 부탁하겠습니다. 자리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만 저도 아무런 준비가 안 돼 있어서 조금 당황스럽습니다. 정말 매일매일 일이 전쟁같이 어제 한 일도 기억을 못하고 정말 내가 사진을 찍었는데도 내가 찍었는지 못 찍었는지도 모를 정도로 그렇게 살고 있는데 그러면서 그 사진이 또 그러면서 그 사진이 뭐 눌림이 제대로 클릭이 안 됐는지 뭐 사진도 어디에 갔는지도 없고 그렇게 정말 정신없이 살고 있습니다. 6월 1일 이제 발령받고 이제 한 달 조금 지났는데 이제 나도 좀 정신을 좀 차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좀 드는 이 시점에 또 이런 또 위대하신 분 또 위대하고 위대하신 우리 요즘에 또 추앙이라는 말이 또 그렇죠. 이런 뭐 추앙받아 마땅하신 이런 분을 소개받아 너무너무 뿌듯하고 또 이런 잠깐이지만 이런 시간을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모두 가정에 예,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기 대학병원에 계시는 분들은 정말 유능하신가 봅니다. 준비도 하나도 안 하시고 사전에 부탁도 안 드렸는데 이렇게 좋은 말씀을 해주시니까 저도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그러면 1부 행사는 여기서 마치고 한 10분 정도 화장실도 다녀오시고 조금 여유를 가지시다가 2부 행사는 뒷자리에 잣자리 준비해뒀습니다. 1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